안녕하세요. 생물의 진화 두 번째 시간, 자연 선택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요. 그 종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다양한 어,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이를 가지는 이 하나하나 이 개체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주어진 자연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개체들만 계속 살아남고 자손을 번성하게 되죠. 이때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어진다고 얘기하고요. 이때 자연에 선택되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란 말을 합니다. 찰스 다윈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연 선택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예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보면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아주 여러 가지 섬들이 다양한 환경을 이루고 있고요. 새들이 또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어떤 조상종인 조상 핀치종이 있었다고 쳐요. 이 핀치는 과잉의 자손들을 아주 많이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많은 수의 그 과잉된 숫자의 자손들은 모두 다 같지 않죠? 예,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한 종에서 그 개체가 된 그 모습이 형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죠. 예, 어떤 아이는 부리가 좀 두껍고 어떤 것은 부리가 좀 얇고 이런 식으로 개체들이 변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지면서도 자손의 유전자가 섞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연변이가 유전되어도 이렇게 변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핀치 새들이 굉장히 다양한 자연 환경인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들의 환경에 따라서 생존하기가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인장이 많은 섬에 있었던 핀치들 중에서 좀 부리가 길고 뾰족한 새 같은 경우에 선인장을 먹이로 먹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많은 섬에는 부리가 길고 가는 핀치 새들이 살아남기가 유리하고 그리고 많이 발견이 되겠죠. 대비해서 딱딱한 먹이가 많은 섬, 딱딱한 껍질이 많은 그런 섬에는 오히려 부리가 두꺼운 핀치들이 생존하기가 유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은 먹이를 가지고 핀치 새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생존하게 되죠. 선인장이 많은 섬, 딱딱한 먹이가 많은 섬에 따라서 부리가 다르게 유리한 조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질을 가지는 것들이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계속 유전되어서 자손을 계속 번성해서 낳게 되고요.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긴 핀치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고 그리고 또 딱딱한 먹이가 많은 섬은 부리가 두꺼운 핀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조상종 핀치랑 너무나 형질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그 종과 다른 모습의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종이 분화되었다. 종이 좀 더 넓어지고
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연 선택의 5가지 원리예요, 여러분. 1번 과일 생산, 2번 개체 변이, 3번 생존 경쟁, 4번 적자 생존, 5번 종분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그 여러 가지 섬에는 각각 다른 모습의 핀치종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다윈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색 나방의 예를 가지고 자연 선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나방이 있었는데 그 나방이 과잉 생산을 하면서 그 나방은 개체들이 각각이 같은 종이지만 변이가 일어나서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나방이 사는 환경에서 어두운 나무에 밝은 색깔 지유류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때 흰색 나방에 비해서 검은색 나방은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러면 천적이 검은색 나방만 먹게 되겠죠. 그래서 지유류가 밝은 색으로 있는 그 지유류가 있으면 흰색 나방은 천적 눈에 띄지 않아서 생존에 유리하고, 그 형질을 가지고 많은 자손이 계속 남겨지게 됩니다. 흰색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거 잘 집어주세요. 이번에는 지유류가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밝은 색이 사라지니까 어두운 나무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때는 검은 나방에 비해서 흰 나방이 천적한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두운 환경이 되면 검은 나방이 천적의 눈에 띄지 않게 되고, 검은 나방이 생존에 유리하고 그것을 계속 자손한테 번식으로 전달을 하겠죠. 자연 선택으로 얘기해 보자면 과잉 생산했다가 개체가 변이되어 있었는데, 이 변이된 것 중에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적자가 생존하게 되고, 결국 이 나방들은 원래 조상 종에 비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되는데, 또 특히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2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환경이죠. 예,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도 진화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그 환경을 살아남기 위해서 독특한 생김새와 습성을 가지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낙타가 있어요. 그리고 펭귄이 있습니다.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 살죠.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한데요. 낙타는 30일 정도 물을 먹지 않고도 사방에서 견딜 수 있게 몸이 적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형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사는 우리 펭귄은 이 추운 남극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체로 몸 안에 지방층을 저장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질이 독특해진 예가 되겠습니다. 2번째는요, 주변에 어떤 생물과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즉 다른 생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도 진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초식동물과 유식동물이 같이 공존을 한다고 보면요,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피해서 오랫동안 잘 달릴 수 있는 신체를 가진 그런 동물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진화를 하는데 포함될 수 있고요. 육식동물은 얼른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빠르게 달리는
신체를 가진 육식동물이 좀 더 유리하겠죠.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오늘날 나타난 현상인데요.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출현한 예를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균 아시죠? 여기 보면 세균이 하나의 세포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는 단순하게 DN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좀 병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생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는 세균한테 특이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균한테는 이 항생제가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겠죠. 인류가 항생제를 발견함으로 해서 세균한테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세균만 특이적으로 죽이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균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기에 세균들은 과잉 생산을 해서 많이 존재합니다. 세균들은 굉장히 증식을 잘해요. 이 과잉 생산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우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세균은 항생제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항생제에 저항성이 없는 상태의 세균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연스럽게 돌연변이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고요. 이 아이를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수가 적습니다. 대부분은 항생제에 저항성이 없고요. 자, 같은 세균 내에서도 여러 가지, 두 가지로 개체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항생제가 많은 환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합니까? 네, 항생제에 저항성이 없는 대부분의 세균들은 죽게 될 거고요. 그나마 항생제 내성 세균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생제가 많은 환경에서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적응하는 항생제 내성 세균만 많이 살게 되고 그것이 자손으로 유전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이제 많이 증식하게 되겠죠. 즉 적자 생존을 하게 되고요. 원래는 세균은 항생제 저항성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죠? 조상은. 하지만 이제 세균들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졌죠. 즉 종 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하게 된 예가 이것이고 우리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자연 선택은 오랜 세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해서 비율이 높아지는 이것은 좀 빨리 급격하게 일어난 일이죠. 이제는 어떤 강력한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한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한글로 세균이란 뜻이에요. 슈퍼박테리아. 이런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심지어 슈퍼박테리아가 됨으로 해서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었던 이 항생제의 효과를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인류의 건강에 결코 좋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